왜 직원끼리 모이면 즐겁고 활기찬데 사장님이나 부장님이 오시면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을까요? 9년 만에 기아 타이거즈를 프로야구 정상에 올려놓은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은 다소 색다른 발상에서 시작됐다. 선수들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경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보 감독 이범호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다. 이범호 감독에게 2024년은 기적과도 같은 해였다. 지난 2월 13일 호주 스프링 캠프 현장에서 기아 타격 코치로 활동하던 그는 갑작스럽게 팀 지휘봉을 잡게 되었다. 그는 선수 시절부터 리더로서 동료들과 후배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으며 구단은 그를 미래의 감독감으로 점찍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감독으로 임명된 순간은 예상 밖의 돌발적인 상황에서 찾아왔다. 이범호 감독이 처음 지휘봉을 잡았을 당시에는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았다.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연소 감독, 42세, 이자 첫 80년대생 사령탑이라는 수식어는 그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했다. 경험 부족과 준비 미흡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그는 이러한 편견과 걱정을 이겨내고 당당히 우승팀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넘어서며 야구 명문 호랑이 군단의 명예를 되찾았다. 감독답지 않은 감독 권위를 버리니 진정한 권위가 생겼다. 이범호 감독은 자신을 감독답지 않은 감독이라고 묘사한다. 사령탑으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선수들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자 했다. 회사에서도 직원끼리 있을 때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지만 윗사람들이 있으면 딱딱해질 수밖에 없다.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야구도 똑같다. 오히려 감독이 없을 때 팀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더 열심히 하기도 한다. 내가 선수 시절에도 느낀 점은 후배들의 기본 실력은 이미 충분히 뛰어나다는 것이다. 이들이 가진 것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범호 감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형식적인 연습이다.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선수 자신이다. 프로 선수라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군가의 지시로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개별 훈련이 필요한 선수가 있는가 하면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선수도 있다. 일정상 모두 훈련에 참여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한다. 이는 훈련을 위한 훈련일 뿐이다. 결국 변명거리만 될 뿐이다.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팀 문화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범호 감독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고를 졸업했다. 2000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8순위로 하나이글스에 입단했다. 입단 당시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주전 유격수로 기용됐다. 그러나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2004년 한 시즌에만 무려 30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역대한 시즌 최다 실책 3위에 오르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 그는 쏟아지는 비판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수비 능력을 보완하며 타격 강점을 더욱 살려나갔다. 그 결과 같은 해 23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리그 최상급 거포로 자리 잡았다. 이후 3루수로 포지션을 변경해 수비 부담을 줄였고 수비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선수가 되었다. 돌아보면 20대 초반의 모든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다. 그 순간을 이겨내면서 성장했고 20대 중반부터 내가 하고 싶은 야구를 할 수 있었다. 당시의 경험이 지금 내가 추구하는 야구 철학을 만드는데 큰 밑거름이 된 것 같다. 그에게 찾아온 또 다른 도전은 일본 생활이었다. 이범호 감독은 2010년 FA 자격을 얻고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에 입단했다. 그러나 팀 내 치열한 경쟁에 밀려 많은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고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 경험은 그가 더 큰 선수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외국인 용병이었다. 팀에는 외국인 선수가 9명이 있었지만 규정상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선수는 단 3명이었다. 팀에는 홈런왕,
홀드왕, 세이브왕도 있었다. 내가 설 자리는 없었다. 대신 이군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경기에 나설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고, 벤치에 있는 선수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다. 선수로서는 아쉬움이 컸지만 내 야구 인생에서 그 경험은 실패가 아니었다. 나는 무색 감독. 선수들의 색깔에 맞추는 것이 내 역할. 이범호 감독은 부임 초기 자신만의 색깔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감독에게 부정적인 평가로 한국 스포츠 문화에서 색깔은 곧 권위를 의미한다. 감독이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범호 감독은 남달랐다. 자신을 무색 감독이라 칭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흐릿하게 팀을 운영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선수들의 특색에 맞춰 자신의 색을 조정하겠다는 의미였다. 파란색을 가진 선수에게 내 색을 더하면 그 색이 변해버린다. 다른 색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 선수의 색깔에 맞추면 훨씬 더 아름다운 색이 나올 수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색깔의 사람과 잘 어우러지느냐다. 선수들의 색을 찾아주고 그 색이 돋보이게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이다. 앞으로도 계속 무색 감독으로 남고 싶다. 기아의 이번 시즌 우승의 중심에는 21살 김도영의 활약이 결정적이었다. 프로 3년차 김도영은 올해 프로야구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정규 시즌을 타율 3위, 0.347, 득점 1위, 143점, 장타율 1위, 0.647, 홈런 2위, 38개, 안타 3위, 189개, 출루율 3위, 0.420로 마무리했다. 또한 최연소, 20세 10개월 13일, 최소 경기, 111경기, 30홈런 30도루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7월 23일 광주 NC전에서는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 순으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 내추럴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했다. 시즌이 끝난 뒤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한 2024 프리미어 12 대회에서도 17타수 7안타, 타율 0.41이, 3홈런, 10타점, 1도루로 활약하며 국제대회에서도 통하는 거포임을 입증했다. 그는 한국 야구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 하지만 김도영은 작년까지 잠재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 부상 문제도 있었지만 뭔가 쫓기는 듯한 모습이 강했다. 이런 김도영을 깨운 사람이 바로 이범호 감독이었다. 감독으로 취임하자마자 그는 김도영에게 안타 치고 도루하려 하지 말고 홈런 치고 도루하라고 말했다. 홈런을 칠 능력이 충분하니 마음껏 스윙하라는 뜻이었다. 공을 맞히는데 급급했던 김도영은 이범호 감독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스프링 캠프부터 의도적으로 공을 띄워치는 연습을 시작했다. 연습 경기에서 삼진을 당해도 감독은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이런 노력이 김도영의 타고난 재능과 결합하면서 시즌 개막과 동시에 홈런이 터져 나왔다. 그는 스스로 감을 찾고 자신감을 쌓은 결과였다. 김도영의 변화를 보며 나 역시 감독으로서 많은 것을 배웠다. 젊은 선수들에게 틀을 만들어 그 안에서 움직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스스로 뛰놀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